첫 번째로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를 일으켰을 때에 대한 어, 이제 처벌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처벌을 하고 있죠.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죽으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양형의 범위가 있습니다.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의 법률에서는 자동차 운전사상 처벌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운전 치사상죄, 운전치사상죄라고 하는데 여기 제 2조를 보게 되면 양형 기준이 사망했을 때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양형 기준이에요. 자, 우리는 아까 3년 이상 또는 무기 이하였죠. 실제로 양형 기준 자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아요. 그런데 실제 법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게 처벌 결과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죠. 자, 미국은 참 무섭습니다. 미국은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술을 먹고 사고를 내면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운전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급 살인죄를 적용을 합니다.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하의 처벌을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이렇게 강한 이유는 형법 제 191.5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시켰다라면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2급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범죄로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은 이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네, 살인 혐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미국은 이거를 살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우리나라도 이런 거는 조금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형법 제315조 C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아, 의외로 독일이 조금 약하죠. 그러나 사안별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난폭 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든지 음주운전으로 치고 뭔가 반성의 태도가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경합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추가로 처단형 범위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요, 도로교통법 제3조 A항에 의해 최대 종신형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징역 1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 이거 역시 사안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영국이 좀 비슷한 거예요. 보면 유럽이라. 자, 독일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안별로 가중된다라고 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안별로 징역, 여긴 오히려 징역 뭐 1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아주 스펙트럼 넓게 잡고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양형 기준이 그렇다면,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형 기준이 절대 낮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오는가? 나와서도 정치도 하고, 굉장히 뭐 공직자에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뭐냐? 우리나라랑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들을 비교를 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의 철학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가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갱생, 약간, 반성을 하면 어느 정도 갱생의 여지가 있다, 또는 그러니 기회를 좀 줘야 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독일, 영국, 기타 여러 가지 유럽 이런 데에서는 갱생의 여지를 보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보긴 하겠죠. 갱생의 유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사회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끔 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즉 다시 얘기하면 얘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사회에 다시 있음으로 인해 사회에 끼친 악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만큼의 시간 동안 그 정도만큼 얘를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놓겠다. 도로 위에 운전대 자동차에서 배제를 시켜놓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정말 위험인자야. 그러니까 얘를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자라는, 그 격리하는데 얼마나 격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평생 얘는 운전대를 못 잡게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철학에 집중이 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의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보다 양형 기준은 낮되 처벌 자체는 세게 나오는 겁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성격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너는 큰 잘못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잘못을 한 대가를 치르고 나와서 갱생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며 운전면허도 재취득할 수 있는 찬스를 몇 번 줍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과 과실로 인한 취사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보다는 조금, 이게 뭐 철학이 더 약한 거 아닌가?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같은 경우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영구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에 영구 박탈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재취득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에서는 운전면허 한번 따려면 6개월씩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네는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자체가 굉장히 음주운전자의 한 번의 그런 잘못된 판단, 너희들이 그 잘못된 행위를 처벌을 할 거야 하고 나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무기징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는 면허 재취득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차를 타면 안 돼. 아예 그냥 여기서 격리가 돼야 돼. 이런 개념으로 봐요. 운전은 너의 권리가 아니야. 운전은 특별 권리야. 다시 얘기하면 특권이다. 특권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격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면허 취소되고 나면 결격 기간이 있죠. 결격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취득을 할 수 있죠. 또 사고 내서 취소가 될 수 있죠. 거기서 결격 기간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취득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잖아요. 3번까지는. 근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는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너 스스로 잃었어. 너 스스로 그 특권을 걷어차는 행위를 했어. 즉, 너의 형사처벌로 네가 깜빵에 5년을 갔든 4년을 갔든 무기로 가 있든 아니면 뭐 40년을 갔다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건 그거대로고, 행정처분으로는 너 다시는 운전대 잡으면 안 돼. 너 같은 애들은 운전을 할 권리를 주면 안 돼. 그 권한을 뺏겠어. 라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영구 취소를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다시 못 딸 가능성이 높아요. 어, 만약에 이제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면허를 다시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는 해요. 왜냐면 생계의 수단이라든지 뭐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MPU라고 해서 심리 검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리는 운전을 절대 술 먹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이 MPU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MPU 테스트 MPU 테스트가 무엇이냐? 자, MPU 테스트는요,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신적인 상태를 갖췄는가에 대해서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테스트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의료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체 검사를 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필요하면 간 초음파라든지 해서 알코올이라든지 술 먹었던 흔적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먹은 지가 오래돼서 간 수치가 깨끗하고 아주 좋으면 좋을수록 더 유리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인지반응 테스트를 봐요. 인지반응 테스트는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건데, 심리를 측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인지 능력, 그리고 어떤 운전을 했을 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반응 속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인지 반응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심리 면접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에요. 심층 면접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1대1로. 당연히 의학적 전문가가 하겠죠. 과거의 행동에 대한 반성,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운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게 테스트가 왜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냐. 일단 면허 취소가 되고 나서 결격 기간이 있어요. 얘네도 만약에 그러니까 결격 기간이 재취득 결격 기간이 아니라 MPU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일정 기간 결격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MPU 테스트를 봐요. MPU 테스트를 보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결격 기간 동안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금주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 금주증명서라는 거는 내가 뭐 1년 있다가 검사 딱 그러니까 오늘 딱 이제 시작했어요. 면허 취소가 시작했어. 오늘부터 내가 한 4개월 술 안 먹고 검사하면 당연히 음주에 대해서 음주 흔적이 몸에 안 나오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에 한 번씩 알코올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음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받아야 돼요. 이 금주증명서를 받고 나면 결격 기간 동안 이걸 받고 나면 MPU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생기면 그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스트를 봅니다. 봤는데 이게 볼 때 이 시험의 응시료와 필수 교육 비용들을 합치면 5천 유로가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 그렇게 해서 MPU 테스트를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그때부터 또 다시 6개월 동안 원래 신규 면허 취득할 때처럼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MPU 테스트의 합격률이, 그러니까 통과율이 50%가 안 됩니다. MPU 테스트 한번 떨어졌다. 그러면 금주증명서를 또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죠. 2년 내내 술을 못 먹고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MPU 테스트를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해요. 또 1,000만 원 주고 신청을 해요. 또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1년 동안 술 안 먹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 준비가 된, 그러니까 미래로,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면허를 다시 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결격 기간만 지나면 너무나 쉽게 주죠. 사실 독일, 영국 뭐 비롯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운전면허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MPU 테스트 뭐 10번, 20번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번 보면 1억, 20번 보면 2억이잖아. 보면 되지.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시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금주증명서를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치를 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주증명서는 6개월 동안 술을 안 먹고 있다가 가서 6개월에 한 번 검사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 술 안 먹었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오줌 싸고 피 뽑고 해서 알코올 성분 남아있다. 금주증명서 탈락. 7개월, 8개월, 9개월 잘 하고 있었다가 10개월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술 한 잔 먹었어.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주에 가갖고 피 뽑았어요. 알코올 혈액 나와. 그러면 그동안에 10개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처벌을 하는 근거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저질러서 벌칙 조항에 의해 처벌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정범죄로 이거를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형 기준이 우리나라가 제일 셉니다. 가장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세요, 이게 법령이. 근데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보면 대한민국의 형은 굉장히 가볍게 나온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양형 기준 자체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낮아요. 뭐 20년 뭐 이렇게까지가 양형 기준이니까 보통 20년을 다 살아요. 왜? 여기는 살인죄로 보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는 한국과 조금 비슷한 측면은 있어요. 근데 어, 얘가 형사적인 책임을 다하고 나면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있는 어, 조건은 끝난다,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각국의 주요 나라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형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면허를 재취득하는,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법에, 도로교통법이 보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좀 촬영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 반응이 좋다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각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법령 도로교통법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에서 뭘 어겼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